지금 시간이 2020년 1월 5일 일요일 밤 8시 5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저보고 어떤 분이 국회에 한번 나가보시죠. 국회의원이 한번 돼보시죠. 그런 그 이야기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같이 이제 김해에서 같이 차를 타고 이제 부산에, 제가 부산 서구 대신동에 제가 태어난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집에 이제 자주 가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주로 그 집에서 보내고 월화수목금은 이제 김해에서 보내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 이제 그게 서구 대신동에 이제 나는 그분 차를 타고 가면서 그래 그분이 그래요. 그래서 뭐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한번 국회의원이 한번 돼 보겠다는 생각이 정말 0.0001%도 없었거든요. 그런 생각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가당치 않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참 저를 그렇게 예쁘게 봐주시니까 너무 참 고마운데, 제가 그런 자격도 안 되고 또 국회의원이 무슨 뭐 동네 통장 이장 반장 통장 하는 그런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도 적지 않게 돈이 들어가고 또 무슨 또 선거에 대한 어떤 노하우도 전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하고는 전혀 안 맞는다고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고 이제 말아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이렇게 불과 이제 작년 여름이니까 가을하고 겨울을 지나면서, 지금 겨울 아닙니까? 한 두 절기가 지나면서 지금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렇게 하면은 저게 그러니까 5일 전이죠. 2020년 1월 1일 아침 한 9시 전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해운대 부산 해운대 해돋이 행사 때 거기 이제 갔었는데, 그때 이제 국가혁명배당금당 부산광역시당 여러 당원님들 앞에서 제가 부산에는 아마 선거구가 18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인 부산 서구 동구 지역의 국가혁명배당금당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공개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내일이 6일이니까 6, 7, 8, 9, 10 요 5일 사이에 제가 그 예비 후보자 등록을 아마 마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칠 때 해서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공천을 이제 준다는 그런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3월 중으로 공천이 이제 저한테 주어지게 되면은 출마를 하게 되는 거고, 공천이 안 오면은 그냥 경선에서 이제 탈락이 되는 거죠. 여하튼 간에 지금 이와 같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이제 하게 되었다는 이제 그 말씀을 오늘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올해가 해가 바뀌었으니까 65세가 되는데, 나름대로의 한 50년간의 이제 지나온 내력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참 진짜 100년을 살면은 36,500일을 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만년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만년을 살았다 그렇게 하면은 365만 년이더라고. 365만 일. 그러니까
날짜로 떼면은 그렇고 한데 그래도 뭐 사람이 한평생 살았다 이렇게 하면 좀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60 이전에 돌아가신 분도 꽤 많아요. 이 세계 인류 역사상 뭐 뛰어나신 분들이 60을 못 넘기고 이렇게 별세를 했다 할까? 이제 그렇게 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뭐 나폴레옹도 60을 못 넘겼고요. 그럼 그렇게 헤아리라면은 뭐 한도 끝도 없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나는 60고기를 넘고 요즘 뭐 60 넘은 사람 많죠. 80 넘은 사람도 많지만 여하튼 간에 뭐 60을 넘고 65세가 이제 올해가 됐는데 그래 이제 한 15살 때부터 막 처음 철이 들었다 할까? 이렇게 할 때에 한 50년간의 내가 살아온 내역을 이렇게 쭉 회고를 오늘 잠깐 해보았습니다. 물론 뭐 여러 시간을 통해서 제가 내 과거를 한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은 한 번 더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왜 오늘 이제 국회의원으로 예비 후보자로 등록을 하려고 하는가? 또 그리고 이제 4월 15일 날 국회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이제 피선거권자로서 이제 출마를 하게 됐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한 50년 전에 나에게는 아주 잊지 못할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친구를 만남으로써 내 인생에 이제 큰 변화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결국은 기독교의 세계에 이제 눈을 뜨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의 세계보다는 정신과 영혼의 세계가 더 중요하고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단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배우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여러 번 제가 밝혔습니다마는 김형석 교수님 연세대학교 지금 살아계시죠. 전 교수님이었던 원래 이제 101살이 되겠네요. 그분의 가르침을 이렇게 배우고 또 영락교회 또 고인이 되신 이제 고현복 목사님 밑에서 또 예배도 보고 또 이어서 동국대학교 불교 학자였던 불교 교수님으로 계셨던 이기영 박사님 밑에서 이제 설법을 이렇게 부처님의 이제 법회를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참석도 하게 되고 그와 같은 과정을 겪다가 내 나이 한 44세쯤 돼가지고 한 16년간을 강일순 또는 강정산이라고도 할 수 있죠. 강정산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제 그분의 가르침을 좀 아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5년 전에 내 나이 한 60이 되던 해에 정말 기독교나 또 불교나 또 강정산이나 참 이것을 추구해 보았지만은 어떻게 정말 흡족할 만한 그런 답이 없었다고나 할까 그랬었어요. 그래서 참 이 인생의 의미가 뭔가 이 세계 인류 역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의문을 하고 있는 차에, 그러니까 그때가 2015년쯤 되었죠. 그때 제가 우연히 허경영 유튜브 강의를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 또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또 세계 역사, 고대사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래 하다 보니까 기독교에도 만족도 못 느끼고, 불교를 공부를 좀 했지만은 거기서도 만족을 못 느끼고, 강정산의 가르침에도 만족을 못 느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천부경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80환자로 됐는데, 이제 일시, 무실, 석상급, 무전본, 천일일지, 일이인일삼 해가지고 일종, 무종일까지 나오는 그 천부경을 해석한 사람이 우리 국내에 여러 분 있어요. 그럼 각자 나름대로 다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해석을 사신 분들의 이제 가르침을 또 이렇게 연구를 해볼까 하면서 남은 인생을 천부경 연구나 하면서 이렇게 보낼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차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이제 강의를 이렇게 보니까, 일단 그 강의를 듣기 전에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내가 이제 보고 듣고 느꼈던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분은 내가 알죠. 2007년에 대통령 후보로, 아니 대통령 17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나오셨던 분이는 틀림없고, 나는 그래 알고 있었어요. 틀림없이 나오셨고, 근데 그분이 그 공약이 그 당시로 봐서는 상당히 뭐라 그러나 하면은 황당한 그런 공약이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결혼하면 1억 준다더라 이러면은 굉장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황당한 공약을 하셨던 분이고, 그런데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박근혜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도 이래가지고, 여하튼 그때 남조문이 불타고 했던 그때거든요. 그때가 2008년도. 그때 이분이 이제 구속이 됐다는 언론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럼 구속이 됐는가 보다.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됐는가 보다 하고 또 잊어버렸죠. 잊어버렸는데, 이제 그 다음 해인가 2009년도 되면은, 그때가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아마 서거하시던 그 해였죠. 그 뒤쯤 돼서 이제 이분이 또 이제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내 눈을 바라봐 이런 노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노래가 이제 1등을 했다 이런 말이 이제 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분 연세가 또 그 당시에 상당할 건데 참 대단하신 분이다. 왜 그러냐 하고 이제 또 말아버렸어요. 내가 그런 노래를, 저도 노래를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그 노래 듣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노래도 가끔 합니다.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는 이렇게 노래를 많이 해요. 그럼 노래하면 진짜 눈이 번쩍 뜨이죠. 특히 이제 듣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듣는 것은 대상이 한정이 없어요. 클래식부터 해가지고 팝송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내 가요 참 가리질 않습니다. 일단 음악이라면 다 좋아합니다. 이제 어떨 때는 또 노래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로 봐서는 앤디 윌리엄스의 A Time for Us라든지, 그러니까 로메오 주리엣의 이제 주제곡이죠. 그리고 문 리버라든지,
그 다음에 Love is many friend sing이라든지 뭐 이런 노래가 이제 내가 좀 아주 좀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물론 뭐 앤디 윌리엄스의 러브 스토리 이것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이제 에디트 피아프 여성의 여성 쌍송 가수죠. 이런 노래도 내가 좋아하고 뭐 국내로 오면은 옛날 노래를 좀 좋아해요. 현미의 이제 떠날 때는 말없이라든지 이민자 선생님의 이제 불멸의 노래 뭐 서울의 안녕이라든지 미워 또 남진 선생님의 미워도 다시 한번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라우나 선생님의 이제 무시로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런 걸 내가 잘 부르고 잘 그래요. 그런 음악을 내가 좋아하는데 이분의 노래는 따라 부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뭐 허경영을 불러봐 넌 살도 빠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뭐 넌 뭐 행복해지고 뭐 아침 점심 저녁 세 번만 부르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보고 듣고 느꼈던 그런 음악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 부르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조금 뭐 그런갑다 하고 이제 말아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보니까 뭐 한참 인기가 올랐어요 그분이. 그런데 또 MBC에 그것이 알고 싶다든가 거기에 나와가지고 이분을 굉장히 또 안 좋은 걸로 이렇게 또 해버려요. 또 그런가 하고 또 말아버렸어요. 또 딴 사회생활 할 일이 많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아주 공무원으로서의 이제 정년이 이제 7, 8년 남았을 때고 또 공직생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일이 굉장히 전화 한 통이라도 잘 받아야 돼요. 말 한마디도 잘못하게 되면은 안 돼요. 그리고 행정 업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봐놔야 후배 공무원들이 그만큼 수월해요. 내가 한번 잘못해놓은 일을 해놔버리면은 뒤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마치 뭡니까 달리기 할 때 릴레이식입니까? 이제 보단 하나 들고 열심히 뛰어가가지고 탁 상대방한테 전달해주면은 자기가 빨리 뛴 만큼 상대방은 조금 수월하게 달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공직 생활을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또 잊어버리고 막 우리 말아버렸었죠. 한동안 이제 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2009년도에 이제 그분의 가수로서의 활동을 하는 것을 알고 한 5, 6년 동안 이제 그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모르고 있었죠. 모르고 있었는데 2015년쯤 되니까 내가 이제 유튜브 강의를 아주 잘 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일반 정규대학 졸업장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에 고등학교 2학년 때에 본의 아니게 퇴학 처분을 받았죠. 중퇴지만은 그 당시에 유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2년도에 유신을 선포했고 그때가 내 고등학교 1학년 때고 73년도에는 유신 체제가 아주 급속도로 밀어붙일 때예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지만은 내가 볼 때는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이 독재를 하는 점에 있어서는 좀 이거 문제가 있다. 이제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마디 했더만은 그것이 너 이제 학교 좀 나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잘 됐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이 대한민국의 교육 제도가요. 이거 진짜 허경영 총재님께서 33가지 이제 이게 정책이 있는데 그 중에 11번째가 교육혁명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머리가 좋은 이 민족이 노벨상이라 해봐야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받은 그 평화상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평화상 하나만 가지고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 물리화학, 뭐 의학, 여러 문학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이 왜 하나만 받고 마느냐고 말이에요. 그 잘못된 그 교육제도가 잘못된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이 배우는 그 목적 자체가 이 자기가 쉽게 말해 잘 되려고 이제 그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뭐 교육을 어떤 주입식 교육이랄까 이런 거는 내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그런 주입식 교육, 그 쉽게 말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다 이렇게 하면은 그 굉장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피타고라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이거로 C 제곱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한 이론이에요. 그 피타고라스가 한 평생에 걸려서 이제 알아놓은 그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단 1분 안에 이제 이해를 해버리고 넘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구가 그 지구가 이제 돈다고 하는 이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이거는 천지개벽이 일어날 만한 그런 사건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선생님께서 학생들한테 이것을 좀 피부로 느끼게끔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쉽게 해버려요. 그냥 지구가 움직인다는 이 거대한 이런 어떤 신비로운 어떤 느낌을 학생들이 느끼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거 지동설을 주장해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불태워 죽였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이렇게 좀 알기 쉽게 이야기하고 말이에요. 좀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지. 이게 너무 주입식 교육으로 이 공부를 해가지고 점수를 많이 받아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서 자기가 뭐 물질적으로 좀 풍요하게 산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박혀 있는 거야. 이거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부터 막 그런 게 제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내가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내가 그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내가 그 보수동 그 책방에 가가지고 그때 우리 어머님하고 같이 갔었죠. 가가지고 그 학원사에서 놓은 그 세계 대백과 사진이 있었어요. 그것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체계적으로 내 나름대로 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면 거기에 이제 문학에 대해서 그 당시 백철 선생님인가 그분이 이제 그 아마 논문을 쓴 게 있어요. 그것을 이제 쭉 봤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무엇인가 그거를 또 그 백과사전을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란 뭔가, 불교란 뭔가, 이렇게 이제 그것을 그 백과사전을 보고 내 나름대로 독학을 했습니다. 독학을 해서 그 다음 해에 이제 검정고시를 치러서 내가 이제 그 학력이 검정고시예요. 검정고시 고졸 졸업이 거기 뭐 정식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 내 학력이 전부예요. 그 외에는 이제 문고에서 인가를 해주지 않은 그 영남신학교 거기 한 2년간 다녔고 그게 이제 어제 아래 뭐 조회를 해보니까 김해 그 부산 장신대가 이제 그 영남신학교가 이제 부산 장신대로 그 편입이 됐다더라고요. 뭐 그런데 거기는 뭐 수료 뭐 좀 그거는 뭐 대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그 정식으로 이제 내가 어디에 등록을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비인가 학교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유명한 강사님들의 그 좋은 강의를 굉장히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마 이거는 내가 이제 언제 뭐 참 저 세상으로 갈지 안 그래도 또 다음 또 인생을 받을지 또 누구 말대로 백콩으로 갈지 그거는 모르죠. 하지만은 이거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것이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내가 알고 싶어하는 욕구. 뭐 잠자면서도 뭐 그걸 영양가 있는 그런 유명한 교수님들의 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자니까 듣다가 잠이 들어버리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강의를 딱 들어보면은 이분이 얼마나 어느 정도의 이제 이게 레벨이 되는가를 어느 정도 캐치가 돼요. 그런데 그때 이제 2015년에 허경영 총재님의 강의를 딱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어,
딱 보니까 이 쉽게 말해서 이분의 말씀이 이 천지에 이제 보물단지를 그냥 그대로 막 진짜 막 이거 뭐 어마어마한 이 진리를 이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막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말귀를 알아듣는 기본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논하라 그러면은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게 되면은 어떤 뭐 사회적인 그 좀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가 참 말을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조용히 살기 위해서 기독교 문제를 건드리질 않아요. 잘 건드리지 않아요. 좀 좋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목사님은 훌륭하십니다.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니까 이 세상이 그래도 종교의 세계상이 있으니까 이 세상이 좀 밝아지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와서 우리나라에 좋은 일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연세대학교라든지 기타 좀 미션 개통해서 학교를 많이 세웠고, 그 학교에서 또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인재들이 많이 나왔고, 그 중심에는 기독교가 있었고 또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었다. 이렇게만 이야기해야 되죠. 좀 더 깊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내가 용기가 없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좀 깊이 드러내기를 내가 꺼려 합니다. 대신에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여러 번 밝혔습니다만은 그 니체가 한 말을 내가 대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니체란 뭐냐 하니까 예수가 태어나고 난 이래로부터 이때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참 기독교에는 한 사람도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내 마음을 어느 정도 표현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내가 지금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최고예요. 더 이상은 내가 이야기할 지금 때가 아니에요. 이야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 그 때가 있어요. 때.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정상적으로 하면 2022년 5월 10일이고 또 뭐 하도 이제 뭐 중간에서 이제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이런 말은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도 못하면 뭐 언론의 자유가 없지. 그래 언론의 자유가 있다 해서 그냥 대통령을 비하한다는 말이거나 뭐 대통령님을 욕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내가 내다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구분을 보시는 분들을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또 판단해보고 또 여러 가지 강의를 들어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뭐 그렇게 임기를 완전히 채우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입장을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여하튼 끝까지 하면은 뭐 2022년 5월달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보다 또 앞당겨질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알 수는 없어요.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난 이후 뭐 타너 스님 말씀대로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불교, 유교, 뭐 기타 뭐 강정산의 뭐 가르침이건 간에 이 모든 것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야. 뭐 강정산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 기독교, 유교, 불교를 통일해 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어떤 새 세상을 꾸민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내가 볼 때는 그건 아니에요. 하여튼 그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될 그 무렵에 되면은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은 내가 밝힐 때가 아니에요. 여하튼 기독교의 모든 문제점 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래 하다 보니까 결국 가서는 그래요. 기독교 문제를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정신으로서 이렇게 모든 이웃을 참 사랑한다고나 할까?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껴가지고 이웃의 그 제일 큰 문제가 영혼 문제 아니에요. 영혼이 참 구원을 받아서 최소한 지옥에는 안 가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참 영혼이 이렇게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향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것이 결국 불교에 말서 말하는 보디사트바, 보살의 길이에요. 딴 게 아니, 그 따로따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그 같은 길이에요. 그래 하다 보니까 결국 가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이런 말도 되고요. 범소유상은 개시험왕인데 약견 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이게 다 그런 말들이에요. 관자재 보살이 행신 받냐 바람일다 시에 조견 온 개공하고 도일체 고역을 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 이제 이렇게 현상을 겪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제가 듣는 귀가 있죠. 그리고 광정산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약 한 16년, 17년 정도 이렇게 쭉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도, 낙서, 주역, 정역 이런 기밀부 최소한의 이제 이런 삼가 그분의 가르침 어느 정도는 좀 윤곽을 잡죠. 그와 같은 상태에서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분이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인류 문명의 총결론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시다. 이게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내역이 허경영 총재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였다.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분은 이제 새롭게 보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누구 말대로 이 사람 참 진짜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이분은 아주가 사기꾼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성추행범자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보이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그건 아니에요. 이분은 정말 참 온 인류가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느냐에 대해서 목사님도 그렇게 우리나라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밝히신 분도 있고 스님도 그런 분들이 있고 또는 일반 엘빈 도플러 같은 학자님도 있고 스님은 타는 스님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일반 선교사, 목사 또 어떤 개감유력을 쓴 남사고라든지 또 기타 여러분들의 가르침의 총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대단히 밝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중심이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게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와서 그래 된다는 그게 모든 가르침의 총결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그분이 누구냐 하니까 그분이 바로 허경영 총재님이다. 그 허경영 총재님의 가르침을 제가 이때까지 2015, 16, 17, 18, 19 만 5년간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러면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2-3시간은 최소한 1시간 듣죠.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이분이 정말로 우승재야다. 소울음 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데 이 소울음 소리를 이제 알아들은 이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든단 말이에요. 모여들어서 그분을 지지하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국가혁명배당금당이라고 하는 창당을 했습니다. 왜 창당을 했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 이러면 이분은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님들 중에서 지금 의원님을 이제 이렇게 공천을 줄 수 있는 그런 파워 있는 분들,
정치를 이렇게 좀 이렇게 주물락할 수 있는 그런 좀 파워 있는 분들의 어떤 그 생각이 어떻느냐 하면은, 지금 어떤 정치 평론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결국 이제 앞으로 한 100일 뒤에 있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각제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가 봐요. 내각제. 그 내각제를